니마 그물을 건너지 마오 그엔 물을 건너시네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가시님을 어이하고. 자, 이거 첫 번째 물에다가 좀 써보자. 이 물은 건너지 말라고 하니까 사랑이야. 물을 건너간 거니까 뭐지? 이별이 되겠지. 세 번째 물은 뭐야? 죽음. 어이할 거는 뭐다? 체념 정도가 되겠다. 되겠지? 사랑, 이별, 죽음, 체념. 오늘 고대가요랑 향가 교과서 나온 것 외의 작품들을 쭉 읽어보고 문학사 볼 거야. 시조랑 가사는 워낙 작품이 많아. 뭐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없어. 그건. 그리고 가사 같은 경우는 다른 작품들, 지금 교과서에 나온 것 외에 다른 작품들을 읽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 할 수는 있는데 그게 효율적일까 하는 건 좀 선생님 의문이 들어. 차라리 그 시간에 프린트 안에 있는 작품들을 제대로 공부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선생님 보기에는. 그래서 오늘 고대가요랑 향가까지 보고 그 다음에 문학서들 보자. 자, 고대가요고. 자, 여기 자 체킹하면서 여기 체크 한 번씩 해볼게. 한역시가야. 자, 그러면 이거 구비문학이야, 기록문학이야? 구비야. 구비되다가 구전되다가 어떻게 된 거다? 한문으로 뭐 한 거? 후대에 기록되었다. 구전되다가 후대 한문으로 기록된 거야. 기록문학 아니야, 에? 개인적 서정 체크 되겠니? 우리 고대가요 작품 4개 중에서 3개는 개인적 서정이고 집단 주술적인 노래가 뭐야? 구지가만 빼고는 다 개인적 서정이야? 물을 건너는 님을 여인 슬픔이다. 자, 개인적 서정시 밑줄. 최고의 서정시. 이 최고란 것은 무슨 의미지? 가장 어떻게 된 거? 오래되었다. 응? 자, 해동역사에 한역되어 전하는 작품으로 고조선 때 백수강부의 아내가 물에 빠져 죽자 그 슬픔을 노래한 것으로 공훈이라고 일컬어진다. 자, 1구는 남편이 강에 들어가려는 순간, 2구는 빠져들고 있는 순간, 죽음의 예고다. 3구는 죽음의 학음이고 탄식과 슬픔, 체념 등이다. 되겠지? 서정시의 근원이다. 체크. 문제들은 풀어보고. 자, 그 다음 거북아 머리를 내어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거북이는 기원의 대상이지. 되겠지? 머리를 내어놓으라는 건 요구지.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서 먹겠다는 뭐야? 위협하는 거야. 그지? 머리는 왕이지. 내용들 다 알고 있을 거야. 고대가요 한역시가고 주술적 집단적이다. 체크. 거북이 왕의 강림을 기원한다. 집단적 무효라는 것은 주술적인 노래란 얘기야. 주술성 노동력. 이 작품은 삼국유사의 가락국 건국신화 속에 삽입되어 전하는 고대가요이다. 가락국의 군중이 임금을 맞이하게 불렀던, 자, 뭐다 이거? 임금을 맞이하게 불렀던 뭐다? 주술적인 노래. 영신군가에 해당하며 구지봉영신가라고도 한다. 본래는 우리말로 불렀으려고 추측되나 우리말로 구전되다가 한문으로 번역되어 기록되었다. 되겠지? 수백 명이 이 사람들이 목여 흙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다는 점에서, 자, 밑줄 집단적이고 제의적이다. 노동요다. 땅을 파는 연극적 행위와 춤, 노래가 함께 이루어진 장면을 통해 원시 종합예술의 형태를, 자, 원시 종합예술 체크. 특히 위협을 통해 목적을 이루는 주술문학 체크. 이러한 성격의 노래가 해가, 처연가 등으로 면면이 이어져 우리 노래의 중요한 흐름을 형성하게 되었다. 여기 뭐 풀어봐. 공부해봐. 이거 하고 다른 문제들 풀어. 이거 하고, 이 기본적인 거야. 내용과 관련돼서. 왜? 갔다 오고. 황조가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울세 이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가였고. 꾀꼬리는 어떻대? 정다운데 몸은 어떻다? 외롭지.
자, 요 둘은 어때? 비슷해 반대야. 자, 뭐라고 쓸까? 객관적 상관물. 객관적 상관물인데 화자랑 어떻게 되는 거? 대조된 거. 요거 문제 풀 때 잘 봐야 돼. 어? 객관적 상관물 찾았는데 선지에 만약에 객관적 상관물이 여러 개야. 그러면 그 중에서 뭘 골라야 돼? 화자랑 대비되는 객관적 상관물을 찾아야 돼. 되겠지? 고대가요. 서정적, 예상적, 꾀꼬리. 사랑하는 인물 잃은 슬픔과 외로움. 개인적 서정시. 자, 개인적 서정시. 이건 논란이 좀 있을 거고. 자, 삼국사기 고구려 번기다. 자, 유리왕이 어떠는 서정시로. 유리왕 밑줄. 삼국사기 고구려 본원기의 사원 사구의 한시로 번역됐다. 밑줄. 매우 짧은 노래이지만 완벽하게 대칭적인 균형과 탄탄한 시상 전개. 짝을 잃은 고독감과 슬픔을 짝을 잃은 고독감과 슬픔 뭘 매개로 뭐라고 쓸까? 객관적 상관물이지. 우의적인 무슨 뜻이야? 우의적이 돌려야 돌려. 우하는 동물에 빗댄 거다. 우의적은 돌려. 직접적의 반대야. 되겠지? 우의적이라는 것은 꾀꼬리를 매개로 정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직접이 아니고 어떻게? 간접적. 우의적. 짝을 이루어 논의는 꾀꼬리와 홀로 지내는 있는 사내. 자, 밑줄 정다움과 외로움. 누가 정답고? 꾀꼬리가 정답고 누가 외로워? 내가 외롭다. 누가 가벼워? 꾀꼬리는 펄펄 나는 가볍고 나는 무겁다. 자, 중첩되면서 시적 화자의 정서가 효과적으로 부각된다. 또한 자연물에 의지하여 시상을 일으키는 나누의 자신의 감회를 펴는 밑줄 뭐? 선정, 후정. 동양적 표현 방식을 구사하고 있다. 남녀간의 사랑이란 인류 보편의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은 이 작품의 문학성을 한층 높여준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우리 시가사상 가장 이른 순수 서정시 체크. 문제 풀어보고. 자, 정급사. 이건 소리내서 읽어보자. 자, 소리내서 시작. 정확하게. 시작. 달림. 존대해 말아. 달림. 내가 할게 그냥. 할 수 있지? 뭐 우준이가 해볼까? 달림이시여 높이 높이 돋으시라. 어기야 멀리 멀리 비춰주시라. 되지? 존대해줘. 에? 자, 후렴구 생략하면 이게 뭐의 원형이다? 후렴구 생략하면 뭐의 원형이야? 고려파요. 이란. 공부를 해야지. 아이. 달아 높이 높이 돋으시라. 어기야 멀리 멀리 비춰주시라. 후렴구 생략하고. 저젠 여럿인 거요. 저작거리에 가셨습니까? 어기야 진대를 디딜까? 뭐다? 두렵습니다. 짐이 있다면 어느 것이든 놓고 오십시오. 어기야 여기서 내가 가는데 날 저물까 두렵다. 학교에서 이렇게 풀었어. 알고 있니? 학교 프린트 봤지? 달아는 뭐지? 달림이시여. 기원의 대상. 어두워 밝어? 밝음. 글씨를 잘 써봐야지. 밝음. 높이곰 돋으시라. 어기야 멀리 멀리 비춰주시라. 저젠 여럿인 거예요. 무슨 뜻이야? 시장에 가셨습니까? 그러면 화자의 남편은 뭐하는 사람이다? 장사꾼이다. 그지? 진대를 디대 요시라. 리으시라 무슨 뜻? 뭐뭐 할까? 두렵다. 진대는 좋아 안 좋아? 밝아 어두워? 되겠니? 자, 짐이 있다면 어느 곳이든 놓고 오십시오. 어기야 내 가는데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내가 가는 길이 어떨 것이다? 어둡게 힘들 것이다. 학교에서 이렇게 풀었어. 여기 초장, 중장, 종장. 시조의 원형이라고. 시조의 원형.
되겠니? 아니 좀 잘 꼼꼼하게 공부해도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내용 공부해 내용. 문제 자꾸 풀려고 하지 말고. 응? 문제 똑같이 나오지도 않는데. 응? 고대가요 서정시 서정적 여성적 기원적이다. 서정적이야. 여성적 기원적. 남편에 대한 염려, 남편의 안전을 바라는 여인의 간절한 마음. 후렴구. 백제 노래다. 한글로 기록된 것 중 어떤 것 가장 오래되었다. 되겠지?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가장 오래 불렸다. 가장 오랜 기간 불렸다. 되겠어? 백제 시대부터 언제까지? 훈민정음이 창제될 때까지. 그러니까 훈민정음으로 기록됐을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훈민정음 기록되기 때까지 구전됐기 때문에 훈민정음이 창제된 다음에 한글로 기록됐겠지. 시조 형식의 기원이다. 이 작품은 현존율의 백제가요 밑줄 행상을 나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은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이 무사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이걸 달에 의탁하여 표현한다. 체크. 이 달은 높이보다 먼 곳까지 비출 수 있는 광명의 상징. 임을 어둠으로 부리는 천지신명과 같은 존재.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감을 좁혀주는 매개물이다. 또한 님을 무사히 돌아오게 지켜줌으로써 님과 사랑을 유지시켜주고 화자의 인생을 밝혀주는 존재다. 풀어봐이. 뭐 해가도 한번 보자. 거부가 이건 또 누굴 내놓으래?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아내 훔쳐간 죄가 얼마나 큰가. 금과를 거역하고 내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서 구워 먹겠다. 한혁 씨가 없어? 네. 내가 뺐나 보다. 넘어가자. 서동요. 이게 해독이 양주동 해독, 김한진 해독 이렇게 있어. 양주동으로 읽자. 시작. 선화공주님은 다음에 읽어보자. 힘내서.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사랑해서 서동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잠자기 전에 한 번씩 읽어. 이게 뭐야? 향가지. 채우자. 향가는 뭐로 쓰였어? 지금 이게 문학사들, 문학사들, 이런 거 설명하는 거 아니야? 학교에서? 고려가의 특징 뭐 이런 것들? 설명. 이따 보자. 향찰은 한자의 음과 뜻으로 우리말을 표기한 거지. 향유계층이 누구야 그러면? 지식인. 그 당시 지식인 누구? 승려. 또 봐라. 그러면 내용은 어떤 내용? 진지한 내용. 자꾸 쓰면서 기억해. 의진이 쓰면서. 응? 어떤 내용이니? 일단 승려니까 무슨 내용이야? 불교. 해봐. 불교. 원왕생가. 원왕생. 오늘 읽어볼 거야. 왕생이 뭐겠어? 극락왕생. 들어봤니? 여기 사극 같은 데서 스님 나와서 극락왕생 하시오. 못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들어봤어? 왕생을 원한다. 도천수 가는가? 천수 가는 보살에게 비는 거야. 또 도솔가 부처님께 산하공덕하는 거. 이런 게 또는 제망맥의 끝부분은 뭐로 어떻게 돼? 이타찰에서 만나겠나? 도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그런 것도 불교적이지. 이거 전반적으로 흐름을 알아두라고. 이거 써줘. 진지한 내용. 향가 작품 다 읽어볼 거야. 불교적인 노래 있고 또 파랑 사이의 관계 뭐 있어? 잔기파랑가 또 뭐? 죽지랑가. 그 다음에 또 삶과 죽음의 문제. 제망매가. 그 다음 나라 걱정. 안민가. 이렇게 대체로
어떤 거? 진지한 내용. 형식은 몇 줄짜리 있지? 4, 9, 8, 9, 19. 19채는 기서결의 몇 단 구성? 3단 구성의 낙구는 뭐로 시작한다? 감탄사. 되겠지? 4, 9채양가 주술적, 민요적 참여. 참여가 뭐지? 참여가 남을 모함하는 노래야. 되겠지? 선화공주와 서동의 사랑이다. 가장 오래된 거다. 4, 9채. 자, 이 작품은 신라 진평왕 때 백제 서동이 지은 노래로 현존하는 향가 중 가장 오래된 작품, 삼국유사에 실려 전해진다. 내용과 형식이 소박하고 단순한 몇 구체? 자, 이 4구체 향가는 민요에서 장착되었다고 봐. 민요체 향가. 19채 향가는 개인적 서정시로 이해한다. 19채 향가는 개인적 서정시. 이 작품은 서동이 아이들에게 부르게 하였다는 점에서 동요, 그 다음에 구애의 목적과 작가가 분명하여 개인적 서정시와 같은 성격을 띈다. 이 노래의 단순함 속에 아직 일어나지 않을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데 의도가 숨어있다. 배경소라에 따르면 이 노래의 힘은 실제로 그 일을 이루어지게 만들었다. 그러한 점에서 주술적이다 밑줄. 시대적 상황이나 정치적 징후 따위를 예언, 암시하는 민요인 뭐다? 참요다. 이 노래를 누가 지었는지에 대해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서동이 지었다는 견해와 본래는 전래 동요인데 우한 관련 설화 속에 끼어들었다는 견해가 그래. 그러나 두 견해 중 어느 것이 옳은지는 모르겠다. 자, 원왕생가. 이건 학교 프린트에 없는 거지. 그지? 자, 1자. 원왕생가. 원한다. 아까 얘기했듯이 뭘 원해? 극락왕생을 원하는 노래다. 자, 달아. 달아니까 어떻게 읽어? 똑같네. 달님 이시여 이제 어디까지 가라? 서방가장 가셔서. 되겠지? 서방이 서쪽 나라야. 어디일까? 서쪽. 더 서쪽. 중국보다 더 서쪽. 부처님 계신데. 인도. 창축국이라고 하지. 손오공이 삼정법사 모시고 불경 구하러 가던 거. 서유기. 어릴 때 그런 거 아닌가 보니? 제천. 오 제천돼서. 저 누구니? 중국 코미디 배우 누구지? 주성치. 주성치가 만든 그 서유기 영화가 있거든? 아주 옛날 영화긴 한데 명작인데. 방학 때 한번 봐봐. 주성치 영화 중에 난 최고 같아. 주성치 영화 모르지 너네. 너무 옛날 영화라서. 아무튼 주성치 영화 재밌는 거 많은데. 소림축구 이런 거 모르니? 소림축구. 아무튼 되게 주성치 영화 그냥 코미디 영화인데, 근데 주성치 영화에는 저게 깔려 있어. 약자에 대한 배려. 그 주인공들이 다 소외된 사람들이. 모든 영화가 거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이 있다. 저거 소림축구도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소림에서 이렇게 고수들이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 나오면서 이렇게 소외됐을 거 아니야. 거기서 이제 뭐 어디서 웨이터도 하고 뭐 군 닦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주성치가 모아서 이제 축구하는 건데. 자, 아무튼 달아 이제 서방까지 가셔서 무량수불. 이게 뭐지? 부처님이지. 니르다 삽다는 말하다로 그냥 퉁쳐서 읽어. 말해 주시라. 되겠지? 자, 여기까지 읽어보자. 시작. 달님이시여. 소리 내야 돼. 이제 서방까지 가셔서 부처님 앞에 말해달라. 방학 때 다 읽었었다 이거. 다짐 깊으신 석가세존을 우러러. 다짐 마음 깊으신 석가세존. 이건 이제 신라에서 내가 석가세존 불상을 두고 두 손을 모아. 살짝 써줘. 두 손을 모아. 원왕생. 이 극락왕생이야. 극락왕생을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삽다. 아까 삽다가 뭐라고? 말하다. 말해주시라. 자, 힘내고. 자, 달아 이제 서방까지 가셔서 무량숙을 부처님께 뭐 해달라? 다음에 뭘 해달라? 말해달라. 다짐 마음 깊으신 내가
신라에 있는 내가 마음 깊으신 석가세존을 우러러서 뭐하고 있어? 지금 두 손을 모아서 원앙생 그리는 내가 있다고 나의 마음을 누가? 달이 서방까지 가서 누구한테 전해주는 거? 부처님께 전해주는 거. 신라에서 내가 석가세존 불상 앞에 두고 극락왕생을 들고 있는 내 사정을 달리마 부처님께 전해달라. 아는 낙구가 뭐로 시작됐어? 감탄사. 이 몸을 끼쳐두고 살짝 써줘. 집에서 읽을 수 있게. 끼쳐두고는 버려두고. 살짝 쓰라고. 이 몸을 버려두고 48대어는 중생구제. 중생을 구제할 수 있겠는가? 날 빼놓고 중생 구제할 수 있겠는가? 나까지 해서 뭐해라? 중생 구제해달라. 자, 다시 읽어볼게. 달아 이제 서방까지 가셔서 무량숲을 부처님 앞에 말해주시라. 다진 깊으신 석가세존 우러러 두 손을 모아 원앙생 그리는 사람이 있다고 말해주시라. 이 몸을 버려두고 48대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에는 한가의 외부 작품 정도는 봐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조나 가사는, 시조는 작품이 워낙 넓고 가사는 한 작품이 너무 길어. 가사를 외부 작품으로 내지는 않을 거야 아마. 그건 너무 힘들어 내가. 한가 정도는 모르니까 읽어두자. 외부 작품 내면 내 생각에는 시조, 향가 외부 작품이나 시조 같은 거 너네가 그냥 공부 안 해도 읽을 수 있을 정도 되는 작품들 내면. 가사까지 외부로 읽는 거 좀 오버 같아.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자, 시작. 의준아, 시작. 달아, 소리 내야 돼. 시작. 달아 이제 서방까지 가셔서 읽어보라니까. 의준이 읽어보라고. 부처님 앞에 말해주시라. 다짐 깊으신 석가세존을 우러러 두 손을 모아서 원앙생 그리는 내가 있다고 말해주시라. 되겠지? 이 몸을 버려두고 48대원 중생구제의 48대원을 이룰 수 있을까? 읽어도 꼭 이번에 기말고사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주요 작품들은 너네가 장기적으로는 3학년 가서 수능 특강을 공부하든 수능을 보든 알아둬야 될 작품들이에요. 자, 19제향가 기원적 불교적이다. 극락왕생 기원가 극락세계의 다섯. 이게 뭐지? 극락왕생이야. 기원가야. 종교적이다. 세 가지가 뭐야? 화자가 있고. 자, 보자 좀. 물 좀 마시고 와. 화자가 있고 뭐가 있고 달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다? 무량수불이 있지. 자, 1차적 표면적으로 청자는 누구다? 달인데 궁극적인 본질적인 청자는 누구다? 무량수불이다. 1에서 4구 달에게 자신의 소원을 무량수불에게 전해주기를. 달은 현세와 이상세계를 연결해주는 매개체. 그리고 5에서 8구의 경건하고 간절한 자세로 자신의 소망이 뭐다? 극락왕생이다. 마지막으로 9에서 19는 자신의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염려하면서 무량수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소망을 들어오지 않는다는 점. 무량수불의 소원이 48대원이야. 중생구제의 48대원이라고. 되겠지? 자, 초용가. 이건 프린트에 있는 거지. 8구체야. 자, 읽어보자. 시작. 서울 밝은 달 아래 밤늦도록 놀다가 들어가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구나. 둘은 내 것인데 둘은 누구 것인고
본디 내 것이다마는 빼앗긴 것을 어찌할 것인가. 팔구체 주술적이다. 아내를 범한 역신을 물러가게 하는 것. 향가의 마지막 작품이다. 고려가의 처용가 있고 팔구체 향가 마지막 작품 주술시가 아내를 범한 역신 노래를 지어 부르며 춤을 추었더니 역신이 크게 감복하여 용서를 빌고 이후로는 공형상을 그린 것만은 보아도 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축사 밑줄, 벽사 진경 밑줄, 자 관용 밑줄 되겠지? 처용의 관용을 베푸는 모습에 역신이 겁먹고 도망갔다. 되겠지? 자, 제 막매가 자 소리내서 읽어보자. 자, 시작. 생사의 갈림길이 여기 있음에 두렵고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가셨습니까?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지는 잎같이 한 가지에 나고 가는 곳을 모르는구나. 아, 극락에서 만날라 돛 닦으면서 기다리겠다. 자, 19채 향가고 추모적, 애상적, 비유적이지. 비유적 한번 다시 체크해보자. 자, 이른 바람은 무슨 뜻? 이른 죽음이지. 요절 잎이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지. 한 가지는 뭐야? 부모. 그렇지. 죽은 누이에 대한 추모다. 죽은 누이를 추모. 19채 향가. 1에서 4구는 누이의 죽음을 직면, 생사의 갈림길에서 느끼는 두려움과 안타까움. 5에서 8구는 생사의 문제를 나무와 낙엽에 빗댄 거지. 9에서 19는 불교적 승화 체크. 이거 양주동 해독이 없나? 너네 해독이 좀 다르거든? 자, 이건 일단 이렇게 읽자. 흐느끼며 바라보며 이슬발칸 달에 흰구름조차 떠간 언저리에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모습이구나 수풀이야. 이로 냇물 조약돌에 랑께서 지니셔온 마음의 끝을 쫓고 싶어라. 아, 잣나무까지 높아서 눈이라도 못 덮을 고가리시여. 근데 이게 너네 프린트에는 양주동 해독으로 기록돼 있어. 해독이 좀 다르다. 요거는 학교 프린트로 보자. 넘어갈게. 오늘 뭐 그 외의 작품들을 보는 게 목표니까. 자, 안민가도 읽어두자. 자, 안민가. 자, 요것도 읽어도. 자, 임금은 아버지고 다자다. 이게 비슷한 말이 괴다. 이거 사랑하다라는 뜻이야. 신하는 사랑하시는 어머니며 미는 얼한 아이고 하실 때, 백성이 어린 아이라고 할 때. 되겠지? 자, 졸리면 소리내서 읽어봐. 임금은 뭐고? 아버지고, 신하는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고, 백성을 어린 아이라고 할 때 백성이 아까 다자다가 사랑하다라고 그랬지? 사랑을 알 것이다. 자, 여기까지 소리내서 읽자. 시작.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며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할 때 백성이 사랑을 알 것이다. 되겠니? 꿈을 다이 살 수 없는 물생. 꿈을 대며 사는 백성. 물생은 백성이야. 이들을 먹이고 다스려. 그들이 뭐라고 하냐?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라고 할 때,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라고 한다는 것은 어디가 제일 좋다는 거야? 이 땅이 제일 좋단 얘기지. 나락 지니지 알 거다.
나라가 보존됨을 알 거다. 이 진이다는 보존되다. 나라가 지켜짐을 알 것이다. 보존됨을 알 것이다. 자, 임금답고 신하답고 백성답다고 할 때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임금답고 신하답고 백성답다고 할 때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자, 읽어보자. 시작. 임금은 아버지고, 자꾸 소리 내봐. 신하는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며, 백성은 뭐라고 할 때? 어린아이라고 할 때 백성이 뭘 한다? 사랑을 할 것이다. 꿈을 대며 사는 백성들, 이들을 먹이고 다스려. 뭐라 그런다? 백성들이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 여기 제일 좋다는 얘기지? 할 때 나라가 보존됨을 알 것이다. 임금답고 신하답고 백성답다고 할 때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오늘 왜 이러지? 자, 나라가 어떨 것이다? 태평할. 어디 잠 못 잤니? 읽을 수 있겠니? 한 번 더 읽고 넘어가자. 시작. 임금은 아버지고 신하는 사랑해 주시는 어머니며 백성은 어린아이라고 할 때 백성이 사랑을 할 것이다. 꿈을 대며 사는 백성들, 이들을 먹이고 다스려. 뭐라고 한다? 이 땅을 버리고 어디 갈까라고 할 때 나라가 보존됨을 알 것이다. 임금답고 신하답고 백성답다고 할 때 나라가 태평할 것이다. 오케이? 자, 마지막. 그래서 여기 유교적 체크. 예술성보다 목적성과 교훈성. 1에서 4구는 임금, 신하, 백성의 관계를 아버지, 어머니, 자식의 관계에 빗대요. 자식을 보살피듯 백성을 보살펴야 한다. 5에서 8구는 민본주의, 백성의 기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줄 때 나라가 유지될 것이다. 9에서 19, 나라가 태평하기 위해서는 임금, 신하, 백성이 본분을 다해야 된다. 그래서 19채 향가고 유교적 교훈적이다. 왕과 신하와 백성의 본분이다. 자, 나라를 다스리는 올바른 방책 밑줄. 지구간빈 국태하면 나라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 유교적 인형 이 정도 체크해 두자. 자, 그 다음에 헌화가. 자, 읽어보자. 시작. 자줏빛 바위가에 잡아온 선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르라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서 바치겠습니다. 되겠니? 자줏빛 바위가에 잡아온 선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르라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서 바치겠습니다. 몇 구체? 민요적 과정적. 꽃을 바친다. 소를 끌고 가던 노인 수로 부인 밑줄 꽃을 벗겨 바치면서 불렀다는 4구체 향가. 자, 이 시는 주술성이나 종교적 색채 없이 아름다움의 상징적 인물인 수로 부인에 대한 순수의 예찬의 노래로 자, 신라인의 미의식이 전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더 있구나. 모 죽지랑가. 자, 뭐 한다? 추모한다. 누구를? 죽지랑을 추모하는 노래. 자, 간봄 그림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매 모든 거자 우리 시름. 모든 것이 울며 실험한다. 그럼 지나간 봄은 누구랑 지낼 때? 죽지랑과. 자, 잠깐만 쉬었다가.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 다복숙 우거진 마을에 같이 잘 날이 있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그러면 죽지랑과 함께했던 시절을 그리워하는 거야. 모든 것이 울며 시름한다. 지금 죽지랑이 없으니까 슬픈 거지. 아름다움을 나타내셨던 죽지랑의 모습이 살쯤 지니셔. 뭘 지니게 되었다? 주름살을 지니게 되어 눈돌킬 사이에 맞보앞뒤 지조리 만나 뵙기를 짓겠다. 자, 눈 돌이킬 사이에 만나 뵙기를 짓겠다. 랑이여 그릴 마사면 여울길. 화랑이시여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자, 화랑이시여 그리워하는 마음에 가는 길. 다복숙 우거진 구멍. 이게 구렁. 이게 무덤이야, 무덤. 자, 당신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디서 만난다? 저승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화랑이시여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다복숙 우거진 마을에서 같이 잘 날이 있을 것이다. 되겠지?
자,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자. 시작.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모든 것이 울며 씨름한다. 아름다움 나타내셨던 모습이 주름살을 지녀서 눈도리칠 사이에 만나 뵙기를 짓겠다. 랑이여, 그리는 마음에 가는 길 다복숙 우거진 마을에서 같이 잘 날이 있을 것이다. 팔구체향가 추모적 찬양적 죽지랑, 죽지랑에 대한 추모와 사모다. 종교적 주술적 색채가 없는 뭐다? 순수 서정시다. 이 작품은 신라 효소왕 때 드고가 죽지랑의 죽음을 애도하며 불렸다는 팔구체향가. 찬 기파랑과 더불어 신라 화랑의 세계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시는 주술적 종교적 색채가 없는 순수한 개인의 서정시, 있죠. 죽지랑에 사모하는 마음, 인생에 대한 모상가. 129에서 뭐한다? 죽지랑이 살아있을 때 함께 지냈던, 자, 밑줄, 아름다운 시절을 그리워 시름에 잠긴 화제의 모습이 드러나고, 3, 4구에서는 살아생전에 랑의 모습을 회상하고 아름다웠던 죽지랑의 모습에 따라 세월에 흘러갔던 주름살이 생겼다는 표현의 인생의 모상가. 5에서 6구는 죽지랑과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한 마음. 7에서 8구는 자, 죽지랑을 만나지만 한탄과 더불어 밑줄 재회에 대한 소망. 도솔가 오늘 이에 사나 불어, 오늘 이에 사나가를 부르며 뿌려진 꽃이여 너는, 내가 사나가를 부르며 꽃을 뿌리는 거야. 고단 마삼의 명을 부리앞디, 고든 마음의 명을 받들어 미륵자주 부처님을 모셔라. 오늘 이에 사나가를 부르며 뿌려진 꽃이여 너는, 고든 마음의 명을 받들어 미륵자주 부처님을 모셔라. 되겠지? 사구체 주술적 불교적 산하공덕 체크해두고, 꽃을 피워 미륵에게 나라 국태민안을 기원한다. 나라가 안정되기를, 그리고 백성들이 편안하기를 비는 것. 되겠지? 까지. 자, 그 다음에 문학사 펴자. 자, 일단은 형광펜 하나 들고, 이건 뭐 외워야 돼, 이거? 자, 원시 고대, 고려, 조선, 조선 후기. 그래서 자, 원시 시대에 뭐겠어? 원시 시대 고대가요지. 고대가요. 노래와 춤이 복합된다. 이거 뭐 한번 쭉 읽을 텐데 외워 그냥. 종합예술의 형태다. 이 얘기는 노래와 춤이 복합된 게 종합예술이지. 배경설화, 집단적, 서사적, 주술적, 개인적, 서정적. 집단, 서사, 주술적이 뭐고? 구지가고, 개인, 서정적인 게 공구도화가, 황조가, 정읍사. 삼국시대 한문학 시작된다는 것은 한시야. 여수장, 우중무시 아까. 그 다음에 신라시대 최치원의 한시들. 그 다음에 향찰로 표기된 우리 고유의 시가인 향가. 되겠지? 그래서 고대가요, 향가 이전 집단적 주술적 노래도 있고 개인적 서정적인 노래도 있다. 되겠지? 프린트 있니? 있어? 의준이는 없어? 자, 물 마실 사람 마시고 담 좀 깨고 오자.
배경설화. 근데 한자로 정착된다. 자, 향가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이 향찰이지. 향찰로 표기한 신라 노래인데 몇 구체? 4구체, 8구체, 10구체. 차자 표기. 그 다음에 뭐 작품들 이렇게 있고, 향가의 특징도 아까 정리했었지. 자, 고려시대에는 한문학, 한시, 평민계층에서 뭐 고려가요. 양반에게서는 한문문학, 한시, 송인 같은 거. 그 다음에 고려가요. 무신의 난 이후 신흥 4대부 계층의 뭐 경기체가. 고려말부터 시조와 가사. 고려가요 평민층의 노래, 분절체, 후렴구, 여운구, 삼삼이조, 삼음보. 한시, 송인, 추야우중. 그지? 경기체가. 고려 중기에 발생할 조선 초기까지 귀족층 체크. 4대부들. 양방 귀족들의 향락적인 생활 양식과 그들의 마을 정서. 전대절과 후소절 체크. 경기 어떠한 있고의 후렴구 반복된다. 자, 그 다음에 조선 전기에는 자, 훈민정음 체크. 조선 건국의 위협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래로서 뭐가 지어졌다? 악장, 시조, 가사. 정격 가사는 마지막 행이 3543. 시조의 종장 형식과 유사하면 정격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다? 변격 가사야. 악장은 궁중음악의 노래 가사다. 되겠지? 언해는 한문으로 된 책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 특히 국문학에서는 두시언해를 공부할 거야. 두시언해. 두보의 시를 번역한 것. 그 다음에 시조 있고, 그지? 현대까지 이어지고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가사는 고려에선 조선 초기의 형태를 갖추었고 4대부들이 창작하여 부르다가 4대부에서 평민층으로 확대된다. 운문과 산문의 중간 형태, 3사조, 4사조의 연속체, 사음보, 글자수 3543, 정격가사. 그렇지 않으면 변격가사 체크하고. 후기에 시조, 평민과 부녀자 체크. 정형성 탈피하는 게 뭐야? 무슨 시조? 사설시조. 변격가사, 민요. 자, 민요는 민중사에 불려오던 전통적인 노래다. 구전되어 내려오면서 민중들의 사상, 생활, 감정 등을 담는다. 그래서 전기, 평시조, 연시조. 그러니까 시조가 초반에는 4대부 계층이 창작하다가 그 다음 누구? 기녀. 그 다음에 서민으로 확장되는 거야. 그렇지? 훈민과 오륜가, 강호사시가 도산시비로.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근현대문학. 개화기 1910년, 20년, 30년. 자, 그 다음에 50년, 70년대. 자,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외워 그냥. 개화기에 1870년 강화도 조합 체크.
갑오개혁부터 국권 피탈 이르게 될까지. 애국, 개화, 계몽, 개화가사, 창가, 신채시. 이 정도 기억하자. 개화기에는 뭐? 개화가사, 창가, 신채시. 되겠지? 그래서 개화가사는 가사 형식의 개화기 사상을 담는다. 창가는 개화가사와 신채시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한다. 신채시는 외형률에서 벗어나 형식을 파괴함으로써 근대적 자유시에 접근한 시가 형식이다. 1910년대는 소년, 태서문예 신보 등의 잡지나 신문에 시가가 실리고 근대 자유시, 신채시보다 형식적으로 자유롭고 근대적인 자유시가 등장한다. 20년대 세 가지 외우자. 뭐? 퇴폐적 낭만주의. 그 다음 뭐? 전통적 정서와 율격. 세 번째 경향시. 되겠어? 그래서 퇴폐적 낭만주의, 상징주의 시는 허무와 패배의식, 감상적인 시, 나의 침실로 이런 거. 그 다음 전통적 율격, 전통적인 정서와 민요적 가락. 누구? 김소월. 그 다음 누구? 한용운. 경향시는 사회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것. 되겠지? 자, 30년대 뭐? 퇴폐적 낭만주의, 전통적 정서와 율격, 경향시. 1930년대에는 순수 서정시, 모더니즘시, 생명시. 체크. 순수 서정시로서는 누구? 김영남. 언어의 음악성, 예술적 기교를 중시한다. 모더니즘시는 정지용, 김기림. 도시적 감각과 해화성. 생명시는 서정주, 유치환. 생명파. 생명의 강렬한 충동과 삶의 의미, 고뇌. 되겠지? 자, 여기서 틀만 잡아보자. 개화기에는 뭐? 개화가사, 그 다음 뭐? 창가, 신채시. 이 틀을 외워놓고 내용들을 대입해서 외우자. 10년대에는 자유시가 등장한다. 20년대에는 뭐? 퇴폐적 낭만주의와 상징주의시. 그 다음 전통적 정서와 율격을 계승한 시. 그 다음 경향시. 되겠지? 그 다음 1930년대에는 뭐? 김영랑의 순수 서정시. 그 다음 정지용, 김기림 등의 모더니즘시. 그 다음에 서정주, 유치환 등의 생명시. 1950년대에는 전후문학이다. 민족적 상처와 인간의 실존 문제에 대한 의문을 배경으로 민족적 상처, 실존적 문제, 전쟁 자체의 비극성 또는 시로 전쟁의 상처를 승화한 휴머니즘 시를 창작한다. 서정시, 서정주, 박목월, 박두진 등 순수 서정시. 모더니즘 시, 김수영, 박인환, 김경린 등. 도시적 감각으로 전쟁의 비극성을 보관하고 운명에 대한 비판적 감수성을 언어한 모더니즘 경향. 1970년대 민중시. 체크. 산업화 시대의 민중의 삶이나 소망. 신경림, 이성구. 순수시. 1980년대의 저항시. 고은, 김지하, 박노해 등 노동자 계층. 서정시. 전통적 서정성. 김용택, 천상병. 해체시. 황지우, 이성북. 사회 모순과 부조리 또는 관습에 대한 저항을 실험적 형식으로. 자, 1950년대의 첫 번째 뭐? 전후문화. 두 번째 서정주, 박목월, 박두진 등의 서정시. 세 번째 김수영, 박인환, 김경린 등의 모더니즘시. 자, 1950년대 어떤 거? 전후문화. 그 다음에 서정주, 박목월, 박두진 등의 서정시. 그 다음 김수영, 박인환, 김경린 등의 모더니즘시. 그 다음에 1970년대는 신경림, 이성부 등의 뭐?
민중시, 그 다음에 순수시. 1980년대에는 뭐 고운, 김지하, 박노해 등의 저항시, 김용택, 천상병 등의 서정시, 그 다음에 황지우, 이성복 등의 무슨 시? 해체시. 되겠지? 자, 요건 뭐 외울 수밖에 없어. 요 문학사를 쭉 외우자, 이건. 요 아마 지식적으로 낼 거야. 작품 제시한 다음에. 특히 고전문학사 같은 경우는 지금 작품하고 바로 연결되거든. 이건 외워야 돼. 너네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이거.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자. 자연 친화시. 이 40년대 자연 친화시. 신석적, 김상용. 자연 친화적이며 관조적이다. 40년대. 일제 민족 말삭 정책으로 인한 문학의 암흑기다. 유교적 지사의식을 바탕으로 저항정신 보충한 이육사, 그 다음에 윤동주. 해방 직후에는 광복의 기쁨과 세조국 건설의 희망을 노래한 시, 일제 말기에 쓰여진 이육사, 윤동주의 유고시집, 조지훈, 방봉을, 박두진, 청록집 정도. 그래서 여기 자, 이상하는 태폐적 낭만주의, 김동한, 임화, 그 다음에 김소월, 한용운, 김영랑, 김기림, 김광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자, 요 작품을 좀 연결해서 보자. 자, 이상화 나의 침실로는 몇 년도? 1920년대 뭐다? 태폐적 낭만주의다. 자, 빼앗긴 드레도. 김동한 국경의 밤과 이마의 우리 오빠의 화로는 몇 년도? 1920년대에 어떤 거? 경양시다. 그 다음에 김서울, 한용운, 김영항은 순수 서정시고, 김기림, 김광균 등은 뭐고? 모더니즘시고, 윤동주, 이육사의 시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50년대, 그 다음 60년대. 60년대에 뭐가 있다? 현실 참여시, 김수영, 신동영. 그 다음에 순수시, 박재삼, 천상병, 박남수, 오세영 등의 대표 시인이 있다. 자, 육사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육사와 윤동주의 유고시집이고, 자, 청록집 있고, 자, 박인환, 목마 숙녀는 후기 모더니즘 시다. 그 다음에 김수영, 신동엽, 김지하, 신경림, 박노해. 이게 이제 참여시, 민중시, 저항시로 이어진다. 그 다음에 1970년대, 80년대 지나서 90년대. 자, 사회주의 몰락한 이후 이념에서 벗어나 개인적 일상 자아 파편화된 현실, 자연, 생명, 환경, 여성, 소수자 문제, 다문화 등 일정한 다양한 영역을 작품의 주제로 삼는다. 생태주의, 여성주의시. 그래서 정현종, 윤정희, 장섬남 등의 시가 있다. 알겠지? 자, 이거 뭐 외워야 돼. 이거 시대별로 꼼꼼하게 외워줘, 그냥. 자,